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요, 거의 장 마감쯤 돼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증시 토크 글은 적긴 했는데요. 점심 먹고 왜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지 시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카메라 켜고 영상을 이제 녹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가 많이 눈에 띄죠.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 중국 A주가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그러한 그 이슈가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띄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MSCI 이머징 신흥국 지수에 뭐 이전에 뭐 중국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로 중국 본토 주식인 A 주식이 추가로 편입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1, 2년 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자, 5월부터 그 편입이 단계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한국의 비중이 적어져서 엄청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 자금이 이번에 신규로 편입되는 중국 A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한 분석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요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좀 뭐랄까 그 어느 정도 크기로 MSCI 이머징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걸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 표는요, 일단 왼쪽에 요 자료는 최근에 지금 MSCI 이머징 지수 내에서 중국 비중 청색 막대기입니다. 26%고 한국 비중 15.3%, 그리고 대만 비중 11.4%입니다. 자, 이머징 마켓 내에서 한국의 비중은 매우 높아요.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MSCI 이머징 지수에 중국 A 지수가 추가되면서 거의 한 40% 가까이까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데서 빼와서 매수하게 되겠죠. 좀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30조에 이를 것이다. 30조, 40조에 이를 것이다 라면서 공포 심리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하락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요. 자, 이 위에 막대 도표에서 보면은 한국의 현재 비중이 대략 한 15%인데 중국 A주가 완전히 편입되고 나면은 한국 비중이 12.3%로 거의 한 3%포인트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MSCI 이머징 지수를 추종하는 운용자금이 1조 달러 이상,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3%포인트 낮아지게 되면 그게 한 30에서 4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죠. 자, 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요거는 꼭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전체 스케줄 중에 A주 편입이 뭐 100%를 채워야 된다 한다면은 5월 달에 그 중에 2.5%,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2.5% 더해서 누계 5%. 생각보다 스케줄이 완만합니다. 자, 그런데요, MSCI 이머징 지수의 중국 A주 편입 스케줄을 보면요, 최소 2023년까지 5년 정도의 제법 긴 시간입니다. 5년입니다. 5년. 일부 일각에서는 2026년까지로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8년
우려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려감이 생각보다는 작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막대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요. 화면을 제가 여기로 오른쪽으로 옮기고 보겠습니다. 자, A주 스케줄이 5년이다라고 감안을 하고 전체 한국 증시에서 이탈 자금이 그 기간 동안 30조 원이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단편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6조 정도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1개월로 한 달로 따져보면요. 5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5천억 정도면요. 하루에, 소화될 수 있는 충분한 역입니다. 자, 이뿐 아니죠. 8년 동안이라는 스케줄을 감안하면은 1년에, 한국에서 이탈하는 그 자금이 3조 8천억. 한 달로 치면요. 대략 한 달에 3,100억 정도. 더 부담이 없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생각보다 공포스러운 것이 좀 덜하다. 우리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매달 꾸준히 그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중국 A주로 그렇게 넘어가는 패시브 펀드들의 자금 이탈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 그 MSCI 이머징 지수에 중국 A 지수가 편입되는 그 이벤트를 보다 보면요. 5년 전 뱅가드 인덱스 펀드의 기준 인덱스를 변경했던 그 이슈가 떠오릅니다. 자, 2012년 말부터 해서 2013년에는 뱅가드 펀드가 기준 지수를 MSCI에서 FTSE로 변경하면서 여기까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총 9조 원의 매도가 단 6개월에 출회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고 실제 집행이 됐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6개월 안에 9조 원, 이거 뭐 증시 폭락 아니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요 2012년 말부터 해서 2013년 거의 내내 거의 매일같이 뭐 뱅가드 오늘 물량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 증권가 소위 찌라시가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 당시 종합주가 지수가요. 요 뱅가드 인덱스 펀드의 기준 인덱스 변경이 최정점을 이뤘던 때가 2013년 중반인 6월인데 그때 당시 최대 낙폭이 겨우 10% 정도였습니다. 이것도요. 자, 버냉키 쇼크라고 해서 그때 당시 테이퍼링을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중단할 거야라고 립 서비스 하면서 확 빠졌을 때, 전 세계가 확 빠졌을 때 그 정도였고 오히려 연말에는 그의 연말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분위기로 보면 한 20-30% 이상 빠지고 뭐 한 반토막 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관점에서 지금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덜덜덜덜 떨고요. 경제방송 그리고 뭐 경제신문 뭐 증권 관련한 방송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다뤘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모습이 이번에 MSCI 이머징 지수 관련한 중국 A 지수 주식 편입에서 또다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는 한 달에 1조 원대 중반 금액을 매도하고 교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는 부담이 더 컸었습니다만 앞서 개선한 바와 같이 중국 A 지수로 뭐 패시브 펀드 자금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월 단위로는 뭐 많아야 5천억, 뭐 적으면 한 3천억 정도니까 부담이 훨씬 적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과연 그 이슈로 해서 두려움에 떨어야 되겠는가? 이거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요. 자, 중국 A주가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되면 뭐 우리나라 증시에 일정 부분 악영향은 있을 겁니다. 없다고는 못해요.
그래도 꾸준히 매도세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걸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상승하려고 해도 이걸 너무 뜨겁게 과열되려고 할 때 이게 중국 A지수로 넘어가는 그 물량 때문에 주가가 한 번씩 꿀렁꿀렁 하면서 과열을 막아줄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슈를 보게 되면요, 중요한 건 그 MSCI 이머징 지수 내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지금 중국 A 지수로 우리나라 자금이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자금들은 결국 패시브 펀드 자금입니다. 소위 인덱스 펀드죠. 그런데 이 자금들은 결국 대형주 중심의 자금입니다. 패시브 펀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대형주 중심의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또다시 한번 뱅가드 이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때 뭐 인덱스 바꾼다고 하면서 한국 증시에 매도 물량 나왔는데, 그때 보면 2013년 6월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6월 말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6.7%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패시브 전략과 인덱스 펀드 전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소형업종 지수는 당시 11% 상승,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4.6% 상승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중국 A 지수가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돼서 우리나라의 기운을 좀 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목이 좀 많이 잠겼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화면 위에, 이쪽이겠죠? 위에 있는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주식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께 저의 영상 공유해 주시면서 많이 알려주시면 그것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힘차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